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요. 사실 지금 경제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종합해 본다면 사실 불안한 내용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9.6% 상승하면서 13년 만에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배추값은 무려 53%나 이달에 상승을 했다고 해요.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면 소비자분들 지갑 사정이 녹록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인박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1577-745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입니다. 최재원 위원님이 시장과 테마 그리고 소개해 주시는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어제보다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괜찮게 보시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조금 이렇게 눌린 김에 조금 더 눌렸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2960 여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196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또 이탈을 못하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이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말을 했듯이 한번 깨져주면 시나리오가 제가 그리고 있는 세 개 중에 하나로 확 줄어들어요. 이제 완전히 딱 정해지는 시나리오였는데 네. 어제 이렇게 밀더니 오늘 못 밀면서 다시 그 세 개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유지되는 저로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대로 조금 상승세가 아직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1960 중요한 자리를 오늘까지도 좀 하방 압력에 견디면서 잘 지켜주고 반등했다 이런 신호로 봤을 때 내일까지만 2960을 지켜준다면 애초에 지난주에 봤던 대로 오늘 주 초반에 밑꼬리를 만들고 이제 후반부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상승세, 반등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3100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한동안은 계속해서 좀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960을 이탈하게 하더라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하고 있는 상품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봤을 때 이 현물 주식 같은 경우는 하락장, 본격적인 대하락장만 피한다면은 굳이 막 이런 조그만한 조정을 피하려다가 괜히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굳이 현금을 많이 남겨놓을 필요 없이 최대한 포트 운영하면서 떨어지면은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형태의 좀 편안하게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올해 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1월부터 쭉 횡보예요. 사실상 횡보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면은 괜히 작년 생각하고 너무 급하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괜히 테마주들 따라가시다가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백전백승에서 이제 테마들을 좀 미리미리 잘 짚어주잖아요. 네. 이전에 로봇 테마도 그렇고 게임주에서도 넵튠 이런 것들 잘 짚어드리는데 오늘 이따가 리뷰를 살짝 할 텐데 테마들 미리미리 잘 짚어드리니까는 짚어드리는 테마들 좀 잘 보시고 올라갈 때 첫 시세 두려워하지 말고 대응하신다면은 굳이 이런 횡보장에 테마 쫓아가지 않고 물리지 않고 좀 잘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위원님 참 좀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많은 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이 그리시는 시나리오 3개 중에 안에서는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으로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책 위원님과 함께 세워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셨던 테마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두 가지 테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두 가지, 로봇과 폐배터리입니다. 아마 시장에서 이미 주목을 하셨던 부분, 많은 분들 함께 시청하시면서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요. 채팅창에 궁금한 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위원님에게 질문해보고 또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테마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봇 관련주,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번에는 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강한 시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지금도 여전히 고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도 고죠. 이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일단은 테마를 항상 분석을 할 때 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을 파악을 하고 이 본질적인 이슈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일지 아니면 단발성 한두 번 상승하고 끝날 테마인지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한파 이런 좀 추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시세를 주고 밀려날 확률이 높다. 대표적으로 MFM 코리아 이런 게 좀 두 번 정도 크게 상승했다가 밀려주고 있죠. 네. 그러고 봤을 때 로봇 같은 경우는 좀 본질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도 그렇고 현재 시장 전체 메타버스 전체 자체도 봤을 때 시장 전체가 좀 미래지향적이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 하나 실현된 게 없어도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쪽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쪽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돈이 몰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요즘 현재 시장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 로봇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관련주들이 한번 첫 시세를 줬는데 제가 그 첫 시세를 사실 그때 좀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송을 안 하고 있어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고 첫 시세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을 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이 로봇 테마주들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도 현재 이제 반도체에선 치킨 게임을 하는 중에서도 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첫 시세고 이거는 물리더라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로보를 상위권을 보면은 로보 올라와 있고요. 네. 그때 에브리봇 이거는 그때는 못 봤던 종목이네요. 네, 에브리봇 있고 에브리봇. 그다음에 유진 로봇 있고요. 유진 로봇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제가 보는 종목인 휴림 로봇 그리고 이제 T-로보틱스 이 정도가 있는데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이 있나 하면은 이 T-로보틱스처럼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현재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여전히 오늘 제일 많이 상승해준 로보겠죠. 오늘 쭉 가다가 좀 밀렸는데 사실상 아직도 첫 시세의 중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당장 매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떨어져 준다면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평선을 기준으로 한 4,000원에서 4,100원에서 4,000원을 중심으로 여기만 와준다면 사실 두려워할 것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었기 때문에 살짝 밀려준다면 대장주인 로보도 아직은 첫 시세 중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첫 시세를 주고 있는 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장초에 비해서는 지금 약간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혹시 지금의 조정은 조금 더 기다려서 더 많은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할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원래는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지켜주면서 만약에 내일 이탈해버린다면은 관련주들 오늘 바로 매수해도 되겠지만 내일 또 만약에 갑자기 2,960을 지켰다고 지수가 갑자기 또 2%대 장대 항봉을 만든다면은 잠깐 로봇 관련주들이 주춤할 수 있단 말이죠. 주춤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조정폭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보가 대장이니까 로보를 대표적으로 보자면 한 4,000원에서 4,100원 정도가 제일 매수하기 적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다면은 거의 한 8%에서 10% 정도는 물릴 생각하고 진입하시는 것도 사실은 분할 매수를 생각하신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원래 주식이란 건 물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고 완벽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리고 매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테마고 없는 자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그때도 뭐 유진 로봇이랑 로보로보 이렇게 종목 중에서 어떤 게 더 좋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차트를 지금 보니까 유진 로봇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자리고 로보로보나 다른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 유진 로봇이나 로보로보 둘 중에 선택한다면 어떤 종목이 더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그때도 로보로보나 유진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자리를 네, 그쵸. 보면은 네. 제가 뭐 그렇게 항상 말씀드릴 때 첫 시세가 너무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 막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은 제가 뭐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뭐 대장이니까 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매수할 때 이제 주식은 확신이 필요해요. 물리더라도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현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시잖아요. 확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도 뭐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사실. 네. 휴림 로봇 차트만 보면 휴림 로봇이나 뭐 로보로보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수를 권장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봤을 때 차트도 로보로보가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로보로보가 제일 좋고 유진 로봇은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도 오늘 윗꼬리도 길게 달렸고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슈림 로봇 역시도 오늘 돌파하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조금 눌려준다면 유진 로봇과 함께 봐도 좋지 않을까. 여전히 대장격이라고 보여지는 두 종목 역시도 첫 시세 중이고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리니까 지금 만약에 본다면 사이드보단 대장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로봇 관련주를 얘기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안전하게 생각해서 나는 그냥 삼성전자를 살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코멘트를 드리는데 대형주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 장투하기에 대형주가 좋지는 않아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의 대형주들 그때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의 종목들을 봤을 때 10개의 종목 중에 20개의 종목 중에서도 아마 10년 동안 상승을 한 종목은 한두 종목밖에 없을 거예요. 나머지 18개 종목은 다 내렸다는 소리인데 대형주는 장투하기에 절대 안전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펀더멘탈이 그래요. 뭐 여러분들 세력 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있어서야 시장의 매수세가 유입이 좀 강하게 되는 거고 순환이 좀 도는 거고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걸 완전히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안 그러면 정말 지루해질 테니까요,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대형주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지는 마시고요. 현재 봤을 때 지수가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받았고 계속되는 3,100을 돌파할 정도까지의 반등이 기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는 괜찮다. 다만 여러분들 뭐 주식 저번 강연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벌고 싶고 얼마를 목표로 하냐, 내가 얼마의 시드로 얼마를 벌고 싶냐에 따라서 전략이 확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현재로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큰 돈은 벌지 못할 겁니다. 삼성전자로 뭐 크게 챙겨봤자 10%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테마들을 짚어드렸을 때 애지간하면 다 딱딱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올라서 짚어드리는 것도 아니고 항상 첫 시세나 아니면 그 전에 첫 시세도 나오기 전에부터 계속해서 요즘 짚어드리기 때문에 굳이 로봇 관련주들을 놓고 삼성전자를 뭐 매수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로봇 테마는 고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 살펴볼게요. 이번에 폐배터리 관련주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폐배터리 오늘 또 주목을 받고 있죠?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폐배터리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고라고 봐야겠죠. 네. 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또 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을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이유 좀 자세하게 설명 더 도와주세요. 뭐 배터리 시장이죠. 사실 이제는 뭐 전기차하고 2차 전지고 해서 배터리 시장인데 배터리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소비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좀 잘 뭐 재활용하는 건지 처리하는 건지 관련해 가지고 폐배터리 관련주가 저번에 떴을 때 딱 첫 시세라고 말하기도 애매할 때 한 여기 언저리일 것 같아요. 11월 중순인 것 같은데 그때 관련주들을 이제 11월 초 아니면 중순쯤에 한번 관련주가 나오면서 리뷰를 했었어요. 폐배터리 관련주는 계속해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나중에는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만큼의 큰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특히 2차 전지보다도 종목수가 월등하게 적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봤을 때 MPC가 있고 네. 뭐 이후로는 영화테크가 있는데 영화테크는 오늘 좀 크게 못 올랐어요. MPC가 무조건 대장이라고 보여지고 MPC 뭐 지금도 사실
막 엄청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아, 아직도 그래요? 오늘 뭐 좀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이 터져줬는데 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오더라도 뭐 지지라인 확인하면서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폐배터리 여전히 두려워할 필요 없이 받아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MPC가 좀 두려우신 분들은 관련주로 영화테크가 있습니다. 영화테크는 근데 이게 같은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영화테크는 좀 시원하게 뚫어주진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각 종목을 만지고 있는 세력들의 성향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나는 조금 더 좀 천천히 매집을 하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시세에 나왔을 때 쭉쭉 올려갖고 물량 좀 정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기존에 어떤 차트를 그렸는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요. 세력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만 해도 대장이 있고 안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두 종목밖에 없거든요. 폐배터리 제가 찾아봤을 때는. 네. 물론 좀 딥하게 찾아보면 더 있겠지만 이 테마는 앞으로 갈수록 조금 더 커지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테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굳이 너무 급하게 해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영화테크도 아까 말씀드려 말았는데 나쁘지 않다 여전히 나쁘지 않고 관련주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대표적으로 검색을 해봤을 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는 현재 두 종목밖에 없는데 영화테크 못 갔으면 결국에는 이 종목도 좀 관심을 받고 시세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떤 타이밍에 올릴지는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현재 차트도 나쁘지 않으니까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만 그러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웰크론한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폐배터리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7% 정도의 상승세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또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막 엄청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한 3,75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뭐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전히 뭐 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탈하더라도 이탈한다면 오히려 좀 힘있게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좋은 자리, 좀 고점을 갱신하려는 자리를 잘 지키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전히 고점 갱신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전히 폐배터리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당장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테마는 아닐 수 있지만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런 테마 그때 최전 전문위원이 좋다고 했지 내려올 때마다 받아보면 괜찮다고 했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좀 천천히 호흡을 좀 길게 보면서 계속해서 관심을 좀 둘 만한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MPC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영화테크를 보면 좋겠고 또 웰크론한텍도 같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또 대장주가 MPC다 보니까 MPC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요즘에는 막 2연상, 3연상까지 나오는 종목들도 있어서 지금 따라가시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겠죠? 지금 따라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항상 상한가는 변수입니다. 상한가는 항상 변수고 상한가를 간다는 건 그만큼의 물량을 다 소화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대로 말하면 상한가가 정말 연상이 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상한가에서 힘을 다 어느 정도 소진하고 한동안의 조정세로 들어설 수 있다. 결국 거래량이라는 거는 매도만 있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수도 그만큼 있어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이만큼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거는 매수도 강했지만 매도도 어느 정도 강했다. 물량을 꽤 많이 소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썼다. 힘을 썼다는 건 한동안은 쉬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올바르고요. 상한가는 여러분들 상한가 좋아하시는데 상한가 뜬다고 무조건 갭이 뜨지 않아요. 요즘은. 상한가는 항상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시장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폐배터리라는 게 어쨌든 배터리를 쓰고 나서 버려지는 배터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주들이 있잖아요. 폐배터리주. 네. 둘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신다면 어떤 쪽으로 더 무게를 실으실까요? 국내 배터리 관련주는 사실 저는 정말 완전 본질적으로 들어간다면 과연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요? 네, 어느 쪽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의존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지금 본다면 물론 당연히 좋겠죠. 고고 계속해서 봤을 때 현재 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는 계속해서 고인데 현재 제 입장에서 저한테 막 둘 중에 어떤 걸 좀 무게를 두고 보겠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를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볼 것 같습니다. 한창 우리가 그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는 뭐 원통형 배터리, 그다음에 뭐 육각형 배터리 뭐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버려지는 배터리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로봇과 폐배터리 테마 두 가지는요, 모두 고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도전 100점 100승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떤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담겨 있을지 또 오늘의 도전 종목도 공개됩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합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는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씩 좀 꼼꼼히 살펴보시죠. 코아스 첫 종목이었는데 승 금방 챙겨갔고요. 이즈미디어도 승 챙겨갔습니다. 노랑풍선 승 챙겨갔고요. 코데즈 컴바인 남북경협주죠. 한 종목 지금 기다리고 있고 현대해상도 금리 인상 수혜주로 금방 승을 챙겨갔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아시아나항공 리오프닝주들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큐브엔터, 엔터주도 승 챙겨갔고 팜스토리, 천연가스에 따라서 또 비료 관련주 승을 챙겨갔었죠. 세원까지 승 챙겨갔고요. 동국제강, 철강주들도 금방 이제 승 챙겨갈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일찍이 승 챙겨갔었고 펠레칩스, NFC, MPK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폴라릭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여기서 뭐 메타버스 테마 그리고 금융주들도 승을 챙겨갔었고요. HK 이노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AS 도와드리고 있죠. 네, 율호,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보시면 게임주도 승 챙겨갔고요. 가상화폐 테마로도 위지트가 승을 챙겨갔습니다.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더 지금 진입을 해서 두 번째 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호HT 승 챙겨갔었고, 자, BK탑스가 이때 승을 챙겨갔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보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째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라서 아마 100점 100점 100승 5% 수익 달성하면 승을 챙겨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의 상한가 두 번의 기록을 챙겨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요. 아스트와 NFC도 다시 한 번 더 승을 기다리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 하루 만에 승 챙겨갔었고 현대차 자동차 주들도 지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CJ ENM, SK하이닉스 승 챙겨갔고요. 남북경협주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아난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노랑풍선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승 챙겨가기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저희가 포트폴리오 담으려고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해서 포트에서 제외시켰고요. HMM 승 챙겨갔고 파인텍이 지금 승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8전 25승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점 100승 오늘의 종목은요.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2,500억 규모의 신규 시설을 투자한다라는 이슈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롯데케미칼 먼저 매수가를 잡아보고 그다음에 이야기 나눠볼게요. 매수가 얼마 잡으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현재가가 23만 원인데 23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23만 원에 매수가 잡아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동시효과 구간 전에 매수하실 분들은 또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들 리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BK탑스 저희가 이미 진작에 승을 챙겨간 종목이기도 한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어요. 네. 리뷰 좀 도와주세요, 위원님. 이 BK탑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전에 제가 이날 나갔어요. 이날 상한가를 이날도 상한가를 간 거예요. 사실 지금 두 번이 가버려가지고 네. 이때가 좀 작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은 예, 어쨌든 이날도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나가자마자 바로 다음날 상한가를 가면서 승을 챙겨갔던 종목입니다. 이때 좀 5%만이 아니고 그냥 바로 상한가를 가버리는 바람에
좀 더 높게 잘 익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남은 메타버스 관련주다. 아직 마지막 저점인 메타버스 관련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이제 제가 제 가족방에서는 상한가를 한 종목 잡았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역시 상한가를 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 상한가를 좀 잘 챙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BK탑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의 전망 오늘 좀 거래량을 많이 썼어요. 오늘 많이 거래량을 썼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좀 크게 갈릴 것 같아요. 내일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일 만약에 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연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오늘도 지금 상한가가 풀렸는데 뭐 풀리든 말든 사실 상한가라는 건 이런 자리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연상이라고 하면 3연상까지도 기대를 하신다는 걸까요? 만약에 이게 상한가를 오늘 마감을 하고 오늘 마감을 혹시나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내일 상한가를 바로 뭐 점상을 가버리거나 마감을 한다면 한 4, 5연상 정도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래요? 이렇게 네.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거래량을 많이 쓴 건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은 사실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정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를 싹 물량을 전부 다 먹어갖고 올라가겠다라는 더 빨리 올라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많이 갈리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진입은 조금 그렇고 이때 이 자리에서 진입한 거 이때 뭐 한 3,000원, 2,900원 막 이쯤에서 진입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4,400원 여기 와가지고 매수를 고려한다 이건 사실 완전 넌센스고 현재 좀 잘 올라왔다. 기다린 만큼 어느 정도 잘 올라와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BK탑스 근데 질문 좀 드려보면요. 저희 메타버스 테마로 소개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제의 급등과 오늘의 급등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네. 얼마 전에 또 테마로 무상증자였나요? 유상증자를 가지고 나오셨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여러 개 봤었었는데 이 이슈, 이 테마도 시장에서 아직까지 살아있는가도 궁금해요. 그때는 무상증자라는 거를 좀 이슈로 말씀을 아, 드렸고요. 네. 이거는 유상증자인데 대규모 네. 유상증자가 사실 뭐 3자 배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의견도 많이 갈리고 유상증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호재일 수 있는데 막 엄청난 호재는 아니에요. 사실상 엄청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와, 이 회사가 정말 어떤 걸 전망, 미리 어느 정도 사업이 다 준비되어 있고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증자를 한다. 이건 좋을 수 있는데 그냥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 주식 팔아먹고 증자해서 또 돈 벌고 이렇게 해서 상장사를 가진 대표들이 그렇게 조금 지저분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 좀 계셔요. 네. 그런 형태라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유상증자를 호재로 만들어줬죠. 주가의 상승이. 호재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호재로 인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호재는 아니다.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차트가 주장하기 나름이다. 세력이 주장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 리뷰로 가볼게요. 어떤 종목 AS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나쁘지 않아요. 아시아나항공, 노랑풍선 이런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이 조만간이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천연가스 이슈가 좀 생겼죠. 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뭐 이쪽 전쟁 이슈 때문에 천연가스를 다시 끊어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식량난이 크게 올 겁니다. 식량 가격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한 번은 크게 오고 그렇게 된다면 이 종목 역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굳이 기다리신 만큼 5% 원래는 그냥 5% 막 챙기고 끝인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사실 매집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기다리신 만큼 5%보다 더 보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점 넘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식량 이슈가 있을 때 이 팜스토리는 대장으로서 한 2~3번의 상한가 정도, 지금부터 한 2배 정도의 가격 상승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사실 크게 걱정되는 종목이 없어요. 차트가 전반적으로 증시 올라오면서 다 괜찮아졌고 한 가지 최근 종목 파인텍 같은 경우 네. 삼성전자가 로봇에만 투자를 한 게 아니죠.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홀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홀로그램 관련주로 로봇은 제가 놓쳤지만 이 홀로그램 관련주도 현재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겠다, 미래산업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 메타버스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테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이때 어제 리뷰를 할 때였나요? 1,590원이 자리다. 딱 지지 받고 오늘 반등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내일쯤이면 승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 딱 걱정되는 종목 한 종목이 있는데 NFC입니다. NFC요? NFC. 뭐 HK이노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평단을 한번 낮춘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딱 고점 매도를 한번 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이때 추가 매수 다시 못했는데 다시 자리를 주는 상황이 이건 다시 한번 이때 매도한 물량 매수 고려해 볼 건데요. 지금은 아니고요. 이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종목은 뭔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HK노에는 뭔가 네. 지금 이 시가총액도 만지기 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뭔가 수상한 냄새가 크게 나고 있고 HK노에는 분명 뭔가 사고를 한번 칠 겁니다. 네. 칠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NFC인데요. 왜 이거 제가 NFC 알기로는 예요? 화장품 관련주라고 네. 알고 있는데 이 화장품 관련주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코스맥스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뭐 화장품 쪽에 악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NFC 딱 봤을 때 NFC는 애초에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크게 내리지도 않고 있기는 한데 현재 바닥권에서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조금은 걸릴 수도 있겠다. 화장품 전체 테마 자체가 저런 흐름으로 간다면 조금 골치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뭐 저점 깨진다 이런 게 아니고 못 올라갈 거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은 골치가 아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바라는 매도 목표가까지는 오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오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롯데케미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의외의 종목인 것 같아요. 가지고 나오신 이유 좀 들어볼게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가 요즘 템포 조절을 하고 있다.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 왜냐하면 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가를 긁으면요. 갑자기 막 올라가고 맞아요. 너무 막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템포 조절 목적도 있어요. 템포 조절 목적도 있는데 조금 천천히 가려는 목적도 있지만 너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종목들은 방송에서는 도저히 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요즘 최대한 저 원래 대형주 이런 시가총액 막 5조만 넘어가도 안 쳐다보는데 네. 요즘 뭐 그래도 대형주들도 차트를 좀 뽑아보고 있고요. 현재 굉장히 좋다 차트가 굉장히 좋고 이슈가 있습니다. 또 이슈가 있었고 최근 이슈가 있었고 여기 22만 5천 원 부근이 좀 중요한 지지라인인데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5% 정도의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것 같고 지수도 오늘 사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눌려주길 바랬는데 오늘 여기를 또 지키면서 반등하면서 뭐 크게 문제 없이 대형주라도 어느 정도 막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겠다. 뭐 중대형주죠 사실. 대형주라고 보기 좀 애매하고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빠르면 하루 이틀, 뭐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승 튕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롯데케미칼을 선택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이 탄소 중립을 위한 암모니아 분해수소 기술을 개발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 화면에서 보신 대로 2,500억 규모의 신규 시설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슈와 함께 지금 차트적으로도 좋다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도전 종목 롯데케미칼이고요. 매수가 23만 원에 자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케미칼. 그러면 뭐 정유주들의 흐름으로 지금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종목 그 부분에 엮여서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항상 뭐 모르겠는 건 모르겠다고 말을 하는 편인데 그 부분에 어떤 이슈로 엮여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최근에 이슈로는 제가 오늘 적어온 뭐 2,500억 뭐 신규 투자 뭐 어쨌든 그런 관련 이슈로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트로 먼저 잡힌 종목이에요. 차트로 먼저 잡히고 뭐나가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가총액도 충분히 있고 최근 이슈도 있고 차트도 좋아서 세 박자가 다 맞아가지고 또 이제 13종목째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근데 뭐 한두 종목은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10종목 아래로 줄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중대형주 중에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을 골랐고요. 정유주랑 엮여서도 갈 수 있겠죠. 뭐랑도 엮여서 이 종목과 테마는 뭐로 엮여서 갈지는 모릅니다. 항상 매매를 하실 때 뭐 주식을 하시든 뭐든 딴 걸 하시든 세상에 정해져 있는 답은 없어요. 모든 변수가 존재하는 거고 강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모든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고 확률이 높은 자리에 비중 조절과 뭐 이런 조절, 이런저런 조절을 하면서 리스크 안전장치를 걸면서 대응의 영역을 남겨두고 진입을 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엮여서 갈지는 사실 몰라. 근데 현재 차트의 흐름과 거래량을 보면 뭘로든 엮여서 가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뭐 유가와 국제유가와 좀 관련이 있겠죠. 여기서 갑자기 국제유가로 넘어가는 것도 좀 그렇긴 하니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제유가는 단기간에 잡히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디 JP모건인가 어디서 분석을 하면은 올해 내년에 $100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요. 현재 셰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환경 문제도 같이 엮여 있어서
충분히 100달러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정유주 뭐 이런 관련주, 유가 관련된 종목들은 그런 관점에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까지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자세한 전략들 또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오늘 특징도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기분 좋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 테마,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었는데요. 위원님은 어떤 부분에 시장 주목하셨을지 분석 좀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로봇 테마주들은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들로도 많이 소개를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내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야 될 종목으로 얘기했던 sektor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지수밴드 전략부터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지수입니다. 자, 지수가 3,000 안착을 못했어요. 3,000 안착을 못했지만 오늘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바닥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아서 마치 시장이 바닥을 친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이 나는 시장이었는데 아직 시장 바닥 친 거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시장 바뀐 거 없고요. 1차 지지 2,950, 2차 지지 2,900을 두고 여전히 지금 조정 권역에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뭐 지금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IT 섹터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바닥인 종목들도 움직이고 오늘 로봇 관련주 난리치고 그러니까 마치 막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는데 아직 바닥 친 건 아니다는 거. 왜냐면 코스피 보면 나오잖아요. 바닥을 쳤다면 3천 안착을 하면서 위쪽으로 양봉으로 위로 뚫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여전히 조정 중에 있는 시장이고요. 어제보다 그래도 나은 시장이다. 이거는 맞죠. 어쨌든 그렇고 저항 라인은 3,05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00인데 3,050 뭐 잘 움직이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올라가려면 내일 3,000으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내일 못 해주면 어제 흔들렸던 것처럼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밀린다 그래서 겁먹어야 되느냐? 아니라 그랬죠. 겁먹을 필요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흔들리면 오늘도 보면은 IT 부품주 세게 움직이죠. 요것들 싸게 사면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줍줍 매수 기회지 뭐 시장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하락장으로 내려간다? 그런 장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 흔들리고 유럽 시장 흔들리고 바로 이제 오미크론 재확산과 유럽 봉쇄 얘기가 나와주면서 아시아 증시가 흔들리면서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는 제가 핑계라 그랬고 진짜로 코로나처럼 박살이 날 거면 이런 식으로 빠져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다우존스 빠졌을 때 자 다우 산업입니다. 자 다우존스 이게 작년 2월 24일서부터 3월 16일까지 일자별로 지금 떨어졌던 것들에 대한 그래서 24일날 마이너스 3.5% 빠졌고요. 4% 빠진 것도 보이죠. 3월 9일날에 다우존스 7.79% 빠졌습니다. 그리고 5.8%도 빠지고 3월 12일날에는 9.99%. 이는 장중에 마이너스 13%까지 빠졌다. 이게 꼬랑지 단계 이 정도예요. 마이너스 9% 넘게 빠졌어요. 거의 마이너스 10%죠 그냥. 3월 16일날도 마이너스 9%.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거예요. 포인트로 따지게 되면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2,300포인트가 박살이 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죠? 2,000포인트가 넘게 빠지는 시장이 나왔었던 코로나 시장입니다. 여기 2,000포인트 그리고 여기도 뭐 1,400. 그러니까 다우존스가 하루 만에 이게 하루 만에 빠진 폭이거든요. 하루 만에 2,400포인트, 2,300포인트, 2,000포인트 그렇게 빠졌던 시장이었는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정말 코로나처럼 빠지면 다우존스가 선물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빠질 건데 어제 장중에 다우 선물 지수가 1.7% 정도 빠졌다가 그게 줄어드는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처럼 빠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급락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다. 어제 빠졌던 부분들은 그냥
미국 시장 뭐 나스닥 다우 선물이 빠지는 부분들은 그냥 연말장이니까 원래 그럴 수 있다. 꼭 오미크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빠질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시장 박살난다고 겁먹지 마시라고 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정작 열리고 나서 종가로 끝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빠졌어요? 이 정도 빠졌어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빠진 게 아니고 다우존스가 2,400포인트 빠진 게 아니고요. 433포인트 마이너스 1.23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랫꼬리까지 달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시장도 그렇고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처럼 이렇게 빠질 생각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요. 오늘 밤에 다우존스 2,400포인트 박살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이렇게 떨어질 일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오미크론 이슈는 어느 정도 나왔다가 다 사그러들면서 다시 시장이 반등을 주는 그런 모양새로 또 바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연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뭐 끝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쭉 안 떨어지고 살살살살살살 밀리면서 2,900과 2,950 저항 라인은 3,050을 두고 일단 올해 내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리고 내년입니다. 승부를 봐야 될 건 내년이니까 내년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서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싸게 2,950, 2,900으로 밀리면 저점 매수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일 3,000 안착을 못하면 다시 밀릴 수 있다. 밀린다고 겁먹지 마셔라. 만약에 내일 3,000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실전 매매 정수 줬던 이제 SFL 반도체처럼 또 단타 종목 또 들어가서 또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SFL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을 줬는데 오늘 6%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매할 종목은 장만 조금만 돌아서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연말장이니까 단타 위주로만 되지만 내년장에서는 단타 이상. 단타 이상은 단기와 스윙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상은 중기를 얘기하는 건데 단타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유할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년장에서는 그런 이제 바닥 종목과 IT 섹터를 필두로 해서 중소형 주장이 될 거니까 그 정도를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지금 장은 잘 버티거나 관망하거나 저점 매수하거나 그렇게 전략을 드립니다. 시장 무너질까 봐 뭐 현금화해서 도망가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왜냐면 내년 올라가 버리게 되면 쫓아가야 되는데 손절해 버리면 의미가 없죠. 만약에 시장이 급락할 것 같거나 시장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저는 대놓고 시장에 대놓고 얘기합니다. 시장 박살날 것 같으니까 현금화해놓고 도망가세요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럴 장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하한가 맞고 쭉쭉쭉쭉 떨어지면 그러면 시장 도망가야 돼요. 자, 파트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하한가로 밀리면서 계속 수급이 꼬이면 도망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LG이노텍, LG전자 굉장히 강하죠. 지금 업종 대표주들, IT주들도 죽질 않아요. 증권주도 죽지를 않고 시장이 무너지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진 않으니까 시장 무너질까봐 하락장 갈까봐 아직은 그런 위험한 시장이 아니다는 거. 오히려 저는 내년장을 좋게 본다는 거. 자,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배당 날일이 29일입니다. 그러니까 28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29일 날에서는 이제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수가 흔들릴 수 있는데 주식을 싸게 사는 사람들은 29일 날도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때 타이밍 노려가지고 그때 싸게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굳이 쫓아갈 필요 없어요. 3,000도 안착도 못했고 3,050도 뚫지도 못했는데 뭐하러 쫓아갑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저점 매수 아직도 유효하다. 그 정도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이닉스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자, 움직인 흐름을 보니까 아직 잘 버티고 있죠.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반도체 업종과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이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 얘는 아직 그러니까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와야 되겠죠. 이게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오면 3,800을 돌파하면은 아마 반도체 섹터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눌림목 수준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 상회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움직인 건데
최근에 이제 유안타증권에서 보고서에서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일각에서 이제 제기하고 있는 수요 둔화 우려를 이슈로 있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도 2022년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2022년 2분기서부터는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 사이클로 바뀔 것이다라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오늘 견인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뺄 때에서는 안 좋은 얘기로 살살살 빼다가 올라갈 때에서는 좋은 얘기로 둔갑해갖고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저는 그래서 저렇게 보고서 나오고 하는 것들을 믿지를 않습니다. 반만 믿어요. 어쨌든 IT 섹터들 수급도 괜찮고 지금 안 좋게 나오는 얘기들 분명히 내년에서 다 좋게 다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SK하이닉스를 그러니까 내년에서 이제 다시 상향 조정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지금 사야 되느냐? 아니요. 저는 이거 사느니 SK하이닉스가 이만큼 올라가면 그것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IT 부품주의 중소형주가 있죠. 그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공략하겠다. 그러면 11만 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 사면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내려올 분위기는 아니니까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은 13만 원 쪽으로 붙으면 이걸 팔아다가 차라리 시스템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공략하는 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좋은데 수익률은 떨어지니 중소형주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나쁜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슬슬 좋은 얘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만 착각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로보티즈인데 이게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여기서 이거 조정받으면 해볼 수 있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이죠, 이달이 수요일 날에 소통 방송에서 로봇 관련주 공략 단기로 매매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상한가가 갖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유진 로봇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윗골이 지금 많이 생겼죠. 많이 올라가서 좀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에서 판 사람들이 잘 판 것 같고요. 이미 어제에서도 팔았어야 되는 자리인데 한번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공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로보티즈도 여기서 오늘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이거 내일서부터 아마 걱정이 심할 거예요. 밀리면 사야 되는 건데. 근데 뭐 이슈는 삼성전자 로봇 진출 기대감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건데, 뭐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가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상설 조직인 로봇 사업팀을 격상을 했다니, 아니면은 뭐 매년 그 로봇 그 부분들을 뭐 출시를 하고 뭐 그런 이제 플랜을 수립했다라는 이슈는 지난번에 있었던 거. 그다음에 로봇 전문 업체를 하나를 M&A를 하고 지분 투자를 한다. 이게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이후에서 나왔던 얘기가 또 뭐였냐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21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전 세계 사업 현황과 내년 계획을 점검할 예정한 가운데 TV, 가전, 모바일, 네트워크, 로봇, 여기 로봇 얘기 들어가죠. 그걸 맡고 있는 그 DX 부분이 이제 22일 글로벌 전략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랍니다. 오늘 21일이죠. 내일 22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글로벌 전략회의가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파는 게 맞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혹시나 물려있는 분들은 내일도 다시 한 번 이슈가 나오면 올릴 때 잘 파시면 되겠고요.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시장 바닥을 안 쳤습니다. 자, 이슈적인 부분은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 추천 종목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제가 이거 다시 움직일 거라 그랬죠.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는데,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들이 안 팔아요. 기관들도 지금 고점에 있는데 안 팝니다. 이런 애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시장 절대로 하락장 가지 않습니다. 과거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이었고요. 물론 태양광 섹터에도 들어가고 반도체 장비에도 들어가고 OLED 장비도 들어갑니다. 과거에 반도체 장비주의 대장이었는데 지금 다시 대장의 위용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목표치는 25,000원입니다. 갈 것 같아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이번 타이밍에 흔들린다. 원래 제가 사고 싶은 자리는 신규 매수하는 자리는 12,000원, 11,000원 자리인데 그 자리는 안 들어올 것 같고 한 16,000원까지는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밀리면 신규 매수도 괜찮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내려오면 살 수 있고
이건 이미 벌써 작년에 추천해가지고 260% 수익이 난 건데 25,000원 가면 300% 넘어갈 거예요. 수익률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시장 점수는 80.5, 어제보다 좋아졌어요. 근데 매수 포인트는 지수가 아직 3,000도 안착을 못했기 때문에 점수 많이 못 줍니다. 75.2. 그리고 IT 부품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신의 한 수에서 소통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제가 2차 전지 얘기 좀 빼놨거든요. 2차 전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 있죠. 오늘 좀 빠졌는데 흔들었는데 더 가져가야 되나 그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소통 방송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은 시장은 좀 잠깐 주춤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분석을 해주셨고요. IT 부품주 쪽으로는 그래도 점수를 꽤 주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소통 방송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